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 편파 기소 이거에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워낙 검찰개혁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윤호중 국회의원입니다.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직접 보셨습니다만 오늘 추가 내각 인선이 발표가 됐죠. 6개 부처 장관을 인선하면서 그러니까 19개 부처 중에서 17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직속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을 했고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7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인선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논공행상성의 인선이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곳곳에 있었다. 뭐 이전 그 인사에도 마찬가지죠. 예. 일단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혁 과제라고 말씀 주시는 이런 검경 수사권의 최후 조정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실제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위한 조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권력을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은 말이 개혁이지 실제 미봉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예. 결국은 이번 인선을 통해서 국정은 대통령이 장악해 가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 깔려 있다. 그리고 논공행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만한 부분들은 국민 추천제다라는 이름으로 그걸 명분 삼아서 국민이 추천했다. 뭐 이런 아마 그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주장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직 뭐 정확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은 인사청문 대상 외의 직역으로 빼든지 예. 인사청문 대상이라 그러면 국민 추천제다라는 명분으로 피해갈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추천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논공행상이고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꼭 오늘 인선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볼 때 참신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까? 파격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예. 탕평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저기 그 소미령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는 탕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게 일단 눈에 띄어요. 의원 출신 의원 출신이 많다라는 거. 7명인데 지금 저기 그 만약에 김미석 후보자가 장관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로 8명이거든요. 약간 많은 편에 속하고 특히 오늘 이제 내무 법무 네. 아니 행안부하고 법무장관이 이제 지명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체제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예. 내각이라는 게 당연히 친정 체제일 것이고 농공행상이 포함될 것 같긴 예. 한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흥결들이 나오는가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 같은 경우도 꽤 이제 지난번도 한번 했던 인물인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서 또 안규백 장관은 첫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참신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예. 아직은 뭐 전반적으로 꼭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는 아직은 좀 하기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으로 쭉 오늘 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한 분 한 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정성호 의원이 누군지 좀 짚어보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5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성호 후보자 친명계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의중,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들맨이다. 아시다시피 사법연수원 18기고 예. 제가 아는 한 같은 반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 같은 조는 평생의 어떤 그 선후배로서 형제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만큼 그
이재명 대통령은 사석에서 성호영 할 만큼 그만큼 믿을 관계가 되고 한 40년 동안 같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과정도 같이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검찰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실천해 줄 사람이라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출신 아니고 법조인이지만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검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없이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검사를 사실은 조금 전에 지금 강문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개혁이란 개혁을 할 실질적인 책임자 이렇게 평언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검찰이 개혁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 폐지시킬 확실한 칼잡이로 지금 정성호 의원을 지금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장도 맡은 만큼 어떤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해서 이해관계 없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그 카드로서 정성호 후보자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나아가 또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도 나름대로 쉬울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법무부의 수장이 될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 개혁 또는 뭐 검찰 변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인적인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정말 기소청처럼 만들 것인지. 이게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중수청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고 또 기소는 또 기소청을 만들어 갖고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극히 일부의 검사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죽은 권력들 또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했던 그런 정치검사들에 관련해서는 또 적절하게 또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조현삼 우리 부의장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이 변화가 크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안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검찰 개혁에 관한 속내도 함께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런 뜻을 여실히 밝힌 바도 있고요. 앞서 나온 자료처럼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은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법안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이런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정부서로서 그 역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기소청과 수사,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진단하신 것 같아요.